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네, 요즘 밖에 나서면 분홍이나 노란 꽃들이 주변을 환하게 밝혀주죠. 코로나19로 이 봄을 입고 있던 시민들에게 설렘을 안겨주는 풍경이지만요. 네. 이 좋은 계절 좀 집에만 머물러야 하는 아쉬움이 있겠지만 올 봄에는 봄놀이, 꽃놀이를 좀 자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인들과 함께 꽃놀이에 갔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4명의 소식 접하셨을 텐데요. 이번 고통이 조금이라도 빠르게 끝나기 위해서는 나부터 조심하는 노력 필요해 보입니다. CJB 모닝와이드 뉴스 먼저 전해드립니다. 충청북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충북형 긴급재난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서울, 강원, 충남, 전남 등에 이어 전국 광역지자체 중 7번째입니다. 이 전체 가구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긴급 재난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시생활지원, 실업급여, 긴급복지수급 등 중복 수혜자를 뺀 23만 8천 가구가 대상입니다. 지난해 기준 월 소득이 170만 원 이하인 1인 가구, 387만 원 이하 3인 가구, 650만 원 이하 6인 가구 등이 해당합니다. 지급 금액은 가구 규모에 따라 4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입니다. 즉각적인 현금성 지원을 함으로써 당장 시급한 가정경제 붕괴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055억 원의 필요 예산은 도와 시군이 반반씩 부담합니다. 11개 시군이 조례 제정과 추경을 마치는 대로 다음 달 초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금이 아닌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주고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사용이 제한됩니다. 무분별지 직전인 상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영업자들의 경기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내에 단기적으로 집중적으로 소비를 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시행기간이 짧고 직접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누락되는 가구가 없도록 적극적인 사전 안내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도는 관련 브리핑을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고려해 이례적으로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 비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청주를 방문했습니다. 노동계와 소상공인, 집권 여당과 함께 지역사랑 상품권인 청주페이 활성화 캠페인에 나섰는데요. 코로나19로 피폐해진 지역 경제를 살려 흩어진 민심을 끌어오겠다는 전략과 동시에 집권당으로서의 세를 과시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노동계와 중소상인, 자영업자와 함께 지역 경제 살리기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놓인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청주페이 활성화 캠페인에 힘을 모으기로 한 겁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노동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집권 여당의 연대로 지역 민생을 살리기 위해 모인 아주 뜻깊고 소중한 자리입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전국으로 이런 운동이 퍼져나가 지역 경제도 살리고 골목상권도 함께 살아나고 서민들이 함께 어깨 동무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합니다. 이어 청주 성안길로 나선 이낙연 국난극복위원장은 직접 물건을 구매하며 청주페이 활성화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청주와 같은 모델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이렇게 해서 고통을 함께 이겨내는 아름다운 일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상인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조금씩 더 활성화가 되고 그런다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조금씩 더 이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동계와 중소 자영업자를 아우르는 상생 노력이 선언적 가치를 넘어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충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은 대규모 감염이 없고 특히 청주는 19일 동안 환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경계심이 다소 느슨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는 방역 당국이 벚꽃 축제를 비롯한 4월 행사를 대부분 취소하거나 연기 조치하며 느슨해진 방역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4월 초 계획했던 충주호 벚꽃축제와 제천 청풍호 벚꽃축제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이를 비롯해 충북 지역에서 다음 달 개최 예정이던 5개 축제는 전부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던 축제인 만큼 자치단체나 지역 상인들에게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축제가 취소된 가운데 이에 대한 방역 효과는 사실상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 구례군의 경우 산수유 축제를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며 60대 남녀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꽃구경 올해는 그 차 안에서 구경을 하시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그 관광 전문 사이트인 들락날락 충북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꽃구경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부탁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내 완치자는 2명이 추가되면서 모두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 8명은 청주 지역 확진자로 이제 청주에서는 단 1명의 확진자만이 남아 있습니다. 한편 유럽발 입국자 120명이 진천 법무연수원에 추가 입소했습니다. 지난 주말 입소했던 유럽 입국자 324명 중 3명은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시설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미래통합당은 4.15 총선을 이끌어갈 선대위 출범식을 열어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충북의 후보 8명이 한자리에 모여 현 정권을 향한 강한 비판과 함께 충북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 8명이 도민들의 지지를 호소하며 큰절을 합니다. 21대 충북 선거 화이팅! 화이팅! 코로나19로 축소돼 열린 선대위 발대식에서는 현 정권과 여당을 향한 강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민생과 경제, 안보, 현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까지 대한민국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능과 폭정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국민을 분열의 늪으로 몰아가는 문재인 정권에게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상당의 새얼굴 윤갑군 후보와 첫 지역구에 도전하는 김수민 후보 등 후보 8명은 여야 4대4의 균형을 깨고 전 지역 석권을 다짐했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과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유치, 의대 정원 확대, 미세먼지 대응, 산업환경 개선 지원센터 조성 등을 공약하며 현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에게 힘을 몰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 서울 국민의 정주 여건을 좀 한층 끌어올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구가 빠져나가기보다는 인구가 유입되는 서울구를 만들어서 제 첫 번째 공약은 깨끗한 정치인이 깨끗한 청주를 만든다. 소각장 잔다르크 김수민, 오창 소각장 결사저지입니다. 4.15 총선 여야 후보들은 26일과 27일 본 후보 등록 뒤 다음 달 2일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도내 선거구를 점검하는 순서인데요. 어제 청주 서원 선거구에 이어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2년 전 보궐선거와 똑같은 후보들끼리 리턴 매치를 하는 제천 단양 선거구를 김기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제천 단양 선거구의 첫 번째 관심사는 1년 반 만에 재연되는 리턴 매치입니다. 지난 2018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맞붙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우삼 후보와 미래통합당 엄태영 후보가 다시 만난 겁니다. 당시 이우삼 후보와 엄태영 후보의 표차는 불과 2,400여 표, 3%포인트 안쪽에 박빙 승부를 펼쳤습니다. 수성에 나선 이우삼 후보는 지난 2년 동안의 의정 성과가 최대 무기입니다. 국비나 우리 도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여당의 후보고 또 제가 재선 국회의원이 되면 다른 후보와는 차별이 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당 재선 의원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래통합당 엄태영 후보는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공약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초반 기선 잡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과 소통하면서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현장 정치를 늘 주장해 왔고 지금 2년 동안 제천 단양의 곳곳을 누비면서 지역민들의 애환을 들으면서
특히 2차례 제천시장을 지낸 행정 경험이 내실 있는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까지 무소속 출마를 고려했던 이근규 전 제천시장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당의 전략공천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예고했던 더불어민주당 중부 3구 임혜종 예비후보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임혜종 예비후보는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후보에게 승리를 헌납할 수 없기에 눈물을 머금고 불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예비후보는 이모선 후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 의회는 379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서동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교육청 교복지원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조례 통과로 내년부터 도내 중고교 특수학교 1학년 학생은 재학 중 한 차례 현물로 교복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1인당 30만 원씩 모두 82억 6천만 원이며 2025년까지 438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많아지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과거엔 산불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입산자의 실화였는데 지금은 논밭 소각으로 순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논밭 소각은 대기오염의 또 다른 주범이란 점에서 우리 사회가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논 한가운데서 피어오르는 연기. 한 농민이 논에서 농업부산물을 태우고 있습니다. 못 먹게 하잖아요, 시방은. 근데 내가 눈두랑이 저기 너무 지저분해서 저거 태워야 눈두랑을 할 건데. 영농철을 앞두고 이렇게 종종 논밭을 태우는 농가를 볼 수 있는데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한 요즘엔 산불로 번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충북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전체 발생 원인 중 가장 많은 입산자 실화가 최근 3년 사이 급격히 감소한 반면 논밭 소각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산불 발생 원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농촌의 논밭 소각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병해충 박멸 효과도 득보다 실이 더 많습니다. 논밭에는 유익한 곤충이 89%는 반면 해충은 11%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논밭두렁이 태우기는 오히려 병해충 효과가 없습니다. 논밭을 소각하는 행위는 산림 인접 지역에선 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 소각으로 하는 산불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불법 소각 시에는 여기 산림법에 따라서 그 과태료가 부과되어 오니 충청북도는 4월 15일까지를 대형 산불 기간으로 정해 현재 산불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높여 운영 중입니다.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논밭 태우기 금지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